MBN 박재인 전무입니다. 오늘은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안보 이슈로 인해서 경제 문제가 아예 파묻혀져 버렸습니다. 최근 경제 상황은 상당히 안 좋은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인구 절벽의 가속화, 그다음에 천조가 넘는 가계부채,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 그동안 이제 유동성 파티가 끝나고 미국 같은 경우 이미 이제 금리 인상 기조로 바뀌어간 아직 우리는 이제 금리가 동결되어 있지만 그에 대한 우려감, 결국 그런 것들이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그 이탈리아의 상당히 이제 경제 위기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최저임금 인상 등의 어떤 신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의 후유증에 대한 걱정, 그다음 덧붙여서 지금 우리 중후장대 산업의 제조업의 기반이 붕괴되고 이런 한 5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한국의 앞으로의 경제 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하다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또 내년에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경제신문에 손일성 경제부 차장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갑자기 그 청와대에서 경제점검회의를 했습니다. 좀 이례적인 건데,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그 결국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회의론 또 뭐 실패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시장에서의 그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예,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요즘 논쟁이 전문가들 사이에 뜨거운데요. 일단 간단한 개념부터 먼저 좀 알아보면은 소득 성장 주도로는 그 중하위 계층의 소득을 늘려가지고 소비를 증가시키고 소비 증가를 통해서 생산과 투자를 늘려서 다시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이 문재인 정부의 철학인데요. 이를 위해서 최저임금도 크게 올리고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등 많은 정책을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시행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선순환 구조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고용이 부진해지고 소득이 감소하는 현상만 나타난다고 비판이 뜨겁습니다. 일단 숫자를 좀 보시면은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그 가계 동향 조사 결과를 보시면 그 하위 10% 1분위는 월 평균 명목 소득이 84만 1,000원입니다. 1년 전보다 12.2% 감소한 건데요. 감소액이 굉장히 크네요. 예, 관련 통계가 나온 2003년 이후 가장 큰 폭이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하위 계층이 소득이 늘지 않고 줄고 있다는 게 이번에 통계로 입증이 된 거고요. 또 고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용이 늘어나야 되는 게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숙제인데요. 지금 고용을 보면은 취업자 증가폭이 1월 달에는 좀 괜찮았습니다. 33만 4천 명이었는데 2월에 10만 4천 명으로 10만 명대로 급격히 추락을 했고요. 3월과 4월에도 계속 11만 명, 12만 명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정상적으로 고용이 성장을 하려면 매년 그 전년 동기 대비 30만 명 이상이 늘어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수치인데 이걸 감안하면 상당히 부진한 수치고요. 3개월 연속 10만 명대에 머문 거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또 이게 양극화를 또 심화시키고 있다는 건데요. 그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이 5.95를 기록했는데 이 또한 2003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그래서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이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수당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이 실질적으로 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소득 분배도 좀 더 악화되고 있고 아까 일자리도 줄어들고 그러면은 이제 정책의 기조도 좀 바꾸고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이번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그대로 밀고 가는 걸로 그렇게 방향 그렇게 정해버린 거죠. 예, 그 수정 얘기는 나오지 않았고요. 미비점을 좀 보완하는 선에서 논의를 해보자는 선에서 논의가 끝나서 그 큰 줄기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조금은 더 그 소득 주도 성장론에서 혁신 성장을 좀 강조해야 된다는 쪽으로 주장을 하고 계신데 다른 저 청와대에 계신 경제 참모들은 좀 더 반대 의견이 강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정부 정책의 어떤 평가가 뭐 조금 더 있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지표로서 그게 이제 후행 지표로서 결과가 나오는데 다음에도 어떨지 좀 두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경기 진작,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또 소비도 늘리려는 그런 구상이 지금 잘 안 맞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서민들은 더 어려워지고 실제로 물가는 뭐 더 올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수 쪽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수도 요즘 그 경고음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통상 업종 1위 기업들은 불황 때 가장 늦게 이 매출이 타격을 받는다는 게 이제 업계의 정설인데 지금 보면 1위 기업들도 매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국내 가구업계 1위인 한샘이 올 1분기에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거의 한 300억 가까이 줄어들었는데요. 기업들 입장에서도 지금 내수 침체는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최근 그 각종 연구기관에서 조사하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계속 악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용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서 소비 여력이 점점 줄고 있다는 이유가 나오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 금리 인상 기조에 맞춰서 가계부채의 상환 부담이 커지는 서민층은 소비를 더 줄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내년에도 더 소비 내수는 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근로시간 단축되면 오히려 뭐 주머니가 좀 들어오는 돈이 더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국회에서 내놓은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국회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은 근로자들의 이 근무 시간이 줄어들어 가지고 초과 근로수당이 줄면 월급이 평균 37만 7천 원 감소한다. 이런 월. 예, 월 임금이 37만 7천 원. 그만큼 돈을 못 쓰는 건데. 예, 그만큼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지갑이 얇아지는 결과를. 그래서 사실 올해 이제 경제 성장을 연초만 하더라도 한번 3%는 무난할 거로 봤는데 근데 지금 또 분위기는 굉장히 3%도 올해 좀 어려운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 호황에 비해서 우리 한국 경제만 유독 좀 성장이 더딘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3% 달성이 가능합니까? 어때요? 일단 한국은행은 이번 5월 금통위에서 일단 3% 전망은 유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KDI가 올해 성장률을 2.9%, 내년 성장률 2.7%로 약간 낮췄거든요. 그만큼 지금 3% 성장 달성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악재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가장 대표적인 악재가 이제 미국의 통상 압박인데요. 통상 압박. 뭐 아시겠지만 세탁기 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도 있었고요. 한미 FTA도 재개정 협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자동차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 외신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가 수입차에 대해서 관세를 25%까지 매기겠다. 지금 미국 자동차 관세가 한 2%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높이는 건데요. 지금 현대 기아차의 경우에는 울산 공장에서 한 70만 대 이상을 생산해서 미국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세가 현실화되면은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자동차 산업 같은 게 타격이 크면 한국 경제에도 미친 영향이 크고요. 또 신흥국 위기에 대한 우려도 터키, 아르헨티나. 터키, 아르헨티나가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요. 터키 리라화 가치가 지난해 말 대비 20% 가까이 폭락을 했고요. 또 특히 그 외화로 빌려온 돈이 많아서 이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 그 빚에 대한 부담이 엄청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터키는 자본 이탈을 막기 위해서 최근 한 달간 3차례나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대경제의 지금 환경이 굉장히 더 나빠지고 있네요. 근데 뭐 우리 국내 내부적으로도 좀 경제가 안 좋은데 상당히 걱정이. 지금 미국 금리 인상이 또 저희 경제한테는 가장 치명적인 요건 중에 하나인데 미국이 올해 한 서너 차례 인상이 예정돼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강달러가 계속되면서 달러로 표시된 빚 부담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한국도 지금 이미 금리 역전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보다 저희가 0.25% 금리가 낮습니다. 기준금리가. 돈이 빠져나갈 것도 많고 결국 뭐 금리 동결을 해도 시장 금리는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그 가게에서 느끼는 그 금리 부담은 더 커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국내에서도 지금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니까 저희도 따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자금 이탈을 막으려면. 하지만 올해 5월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이 결정됐는데요. 소수 의견으로 금리 인상을 주장한 의견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경기가 좀 어려우니까. 내수가 워낙 안 좋다고. 그래서 당분간은 금리 인상이 쉽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근의 경제 동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재인의 경제노트였습니다.